안녕하세요. 토크닥터 토닥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성인 3대 실명질환 중 하나, 초기에 스스로 발견하기 어렵고 당뇨병을 15년 이상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병, 바로 당뇨 망막병증인데요. 오늘 이와 관련한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과 전문의 김청환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 당뇨 망막병증인데요. 성인 3대 실명질환 중 하나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뇨 망막병증과 녹내장 그리고 황반변성을 성인 3대 실명질환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오늘 이야기 나눌 당뇨 망막병증은 당뇨병이 원인이 되는 당뇨병의 주요 합병증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뇨병으로 시력까지 잃게 된다니 무서운데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병인가요? 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당뇨병으로 인해 만성적으로 높은 혈당이 지속되면 눈의 혈관들이 이제 손상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망막의 미사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서 혈관의 기능이 저하되는 합병증이 바로 당뇨 망막병증입니다. 네, 질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우선 망막의 역할이나 기능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망막은 이제 눈에서는 맨 뒤에 있는 이제 구조로서 동공을 통해서 들어온 빛이 상을 맺는 카메라에서는 이제 필름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망막으로 모인 정보가 뇌로 가서 사물을 인식하게 되는 건데 망막 덕분에 사물을 보고 인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젊은 분들에게도 당뇨병이 생길 수 있어서 더 위험한 질환이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당뇨병은 고혈압, 고지혈증과 더불어 성인 3대 대사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중 약 10%가 당뇨병 환자이고 20%는 당뇨 전 단계로 추산되고 있으나 여기에 속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몸이 안 좋아지는 것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당뇨병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당뇨 인구 1000만 시대에 예외가 될 수 없는 합병증이 바로 당뇨 망막병증인데요. 퀴즈를 통해서 질환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는 건강상식 능력고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선생님 바로 첫 번째 문제 내주시죠. 네, 당뇨 망막병증은 초기에 환자들이 인지할 수 있을 만큼 뚜렷한 증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번, 뚜렷한 증상이 있다. 2번, 없다. 이거는 제 오프닝을 주의 깊게 들었다면 다 맞힐 수 있는 질문 같습니다. 네. 정답은 2번, 증상이 없다 할게요. 네, 첫 문제라 조금 쉬웠죠? 답은 2번, 증상이 없다. 정답입니다. 당뇨 망막병증은 초기에는 아무런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환자분들 스스로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철저한 건강검진이 좀 필수일 것 같은데 이 질환이 조금 진행이 된 상황이라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네. 당뇨병으로 인해 고혈당 상태가 이제 유지되다 보면 이로 인해서 망막 혈관의 기능을 못하면서 망막의 조직 기능도 저하가 되고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이 발생해서 망막 출혈이 일어나는데요. 이러한 출혈로 인해서 까만 점들이 이제 시야를 가리게 되면 마치 눈앞에 먼지나 벌레 같은 것들이 떠다니는 비문증 증상이 생기게 되고요. 더 큰 혈관에 이제 출혈이 생긴 경우에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불빛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빠르게 대처를 한다면 시력에는 영향이 없는 건가요? 네. 그렇다면 참 좋겠지만 이러한 증상은 이미 망막이 많이 손상된 뒤에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치료를 하더라도 시력을 크게 회복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일단 당뇨병이 진단이 되면 당뇨병 자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치료와 함께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네, 정기적인 검진으로 미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다음 문제 내주시죠. 네, 당뇨 망막병증을 일으키는 당뇨병은 제1형과 제2형 두 종류가 있는데요. 특정한 당뇨에서만 당뇨 망막병증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1번, 모든 당뇨에서 발생한다면 2번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사실 저는 지금 제1형 당뇨, 제2형 당뇨가 각각 무엇인지 구분이 안 돼서 지금 머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발병 원인은 다르더라도 당뇨병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다를 것 같지가 않아서 저는 답 2번,
모든 당뇨병 환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다. 선택하겠습니다. 네, 답은 2번이 맞습니다. 우선 제1형 당뇨는 유전적인 요인이나 바이러스 감염, 면역 체계 이상 등에 의해서 인슐린 결핍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고요. 2형 당뇨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비만이거나 신체 활동이 부족할 때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증가돼서 발생하는 당뇨입니다. 당뇨망막병증은 제1형이냐, 제2형이냐에 상관없이 당뇨병을 알아온 유병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발생 확률이 높은 질환입니다. 특히 2형 당뇨는 언제부터 당뇨병이 시작됐는지 알 수 없는 만큼 진단을 받았다면 망막에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닌지 바로 안과 검진을 통해 확인해 봐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오늘의 주제 당뇨 망막병증.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단계가 나뉠 텐데요. 어떻게 분류되나요? 네, 당뇨 망막병증은 크게 5가지 단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도의 비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이 나타나면 혈관이 약해지고 원활한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 노폐물이 쌓여 출혈이 생기고 삼출물이 생성됩니다. 다음으로 2번째 단계인 중등도 비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으로 진행이 되면 혈액순환이 더욱 되지 않아서 더 많은 양의 출혈과 삼출물이 쌓이게 됩니다. 이후에 중증의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의 단계로 접어들면 혈액순환이 완전히 막히면서 망막의 괴사가 시작되고 이것을 막기 위한 비정상적인 혈관들, 즉 이것을 신생혈관이라고 하는데요. 망막 중심 부인 황반의 부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단계에서도 정상적인 시력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환자 본인은 자각 증상이 없으므로 병이 생겼는지 알기 어려운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잘 보인다 혹은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기준으로는 이게 말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중증 비증식성 당뇨 망막병증, 그러니까 3단계에 이를 때까지도 병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망막에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이 생기는 초기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에서부터 시력이 저하되기 시작하는데요. 더 나아가 진행된 증식성 당뇨망막병증 단계에서는 심한 합병증 발생에서 유리체 출혈 또는 견인망막 박리, 신생혈관 녹내장 등이 나타나서 실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시력이 저하되는 걸 느꼈을 때는 정말 많이 늦는 만큼 병원에서도 빠른 진단을 내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뇨망막병증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진단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안과에 방문하신 후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기초적인 검사로 시력검사, 안압검사, 안저검사와 같은 검사를 시행하는데요. 요즘은 건강검진 때 안저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검진 당시 특별한 소견이 없을 경우라면 당뇨망막병증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당뇨망막병증은 일반적인 안저 촬영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망막을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 동공을 키우는 산동제를 점안하고 망막을 관찰하게 됩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산동제 점안 후의 검사가 필요하다는 건데 이 검사를 하러 갈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없나요? 네. 산동제 점안을 하게 되면 동공이 커지기 때문에 근거리에 시력 저하가 나타나므로 약 4시간에서 8시간 동안은 근거리 작업이라든지 운전은 피하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진단을 받게 되면 이후에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지도 사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가장 기본적인 치료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당뇨망막병증의 치료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레이저 치료입니다. 레이저 빛을 이용해서 망막을 응고시켜서 죽어가는 망막이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신생혈관의 생성을 억제하고 또 이미 생성된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의 활성도를 낮추는 겁니다. 그러면 이 레이저 치료는 시력 호전에도 좀 도움이 되는 건가요? 안타깝지만 시력 호전에는 영향이 없고요. 다만 병의 진행을 늦춰서 망막의 안정화를 이루기 위한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치료는 한쪽 눈에 보통 2번에서 4번에 걸쳐서 시행하게 되는데요. 의사의 판단 아래 추가로 더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레이저 치료는 2-3개월 후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치료 이후 이 기간 동안에는 망막의 출혈 및 악화의 우려가 있습니다. 주사 치료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군에 주사 치료가 있는데요. 생소하실 수 있는데 눈에 직접 주사를 하는 치료입니다.
안구에 유리차각 내로 직접 주사하는 방법인데 크게 항체 주사와 스테로이드 주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항체 주사라고 불리는 항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 항체 주사는 망막 신생혈관의 활성도를 줄여주어서 레이저 치료나 또는 수술 전에 먼저 시행하기도 하는데요. 주사 자체만으로도 당뇨망막병증의 진행을 억제하기도 합니다. 또한 항체 주사와 스테로이드 주사 모두 황반 부종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종의 원인까지는 없앨 수 없기 때문에 부종이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주사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주사 효과가 평생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기적인 주사 치료가 필요하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주사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네, 그런데 이 질환에 대해서 결국은 실명을 야기하는 불치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도 이 부분 사실 궁금하거든요. 완전한 치료가 가능할까요? 네, 이 병을 이제 불치병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 병이 진행되면 당뇨망막병증 자체를 호전시키거나 진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뇨망막병증의 진행을 억제시키거나 당뇨망막병증으로 인한 합병증은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낙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신다면 결코 불치병이 아닙니다.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요? 네, 당뇨망막병증을 이겨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예방하는 것입니다. 당뇨망막병증은 당뇨 환자라면 누구든 나타나게 되고 실명까지 이어질 수도 있지만 모든 당뇨 환자가 실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철저한 관리와 진료를 통해 당뇨망막병증의 발병 시기와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이 진단된 환자들은 반드시 금주와 금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강조드리지만 정기적인 안과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 그로 인해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은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가장 중요하므로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다면 내과 의사의 권유가 없더라도 바로 안과 진료를 받아 당뇨망막병증의 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감 중에 하나로 우리 몸에서 눈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당뇨병을 앓고 있지 않다고 해도 주기적으로 안과를 찾아서 검진을 받는 습관 들여보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얘기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